네, 이번 시간은 문화가 있는 아침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구본상 아나운서는 혹시 네. 어렸을 적에 음악 좋아했었나요? 그 영화 한마디 해도 됩니까?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가요? 아나운서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DJ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럼요. 예, 굉장히 좋아했죠. 네. 저희 때는 뭐 H.O.T, 뭐 G.O.D 이 팬클럽이 활성화됐을 정도로 굉장히 이 음악들 좋아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어릴 적에 음악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합니다. 네. 그런데 성년이 되면서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30년이 넘는 음악에 대해서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네. 바로 이 뮤직 스토리텔러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자, 윤희라 리포터가 만나보고 오셨는데 일단 윤희라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윤희라입니다. 꼭 강조해야 돼요. 예. 오늘 네. 느낌이 굉장히 문학의 인사처럼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은지 씨가 뮤직 스토리텔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음악 외길 인생을 갖고 있는 뮤직 스토리텔러다. 저는 뮤직이면 뮤직이고 네. 스토리텔러면 스토리텔러인데 뮤직 스토리텔러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해서 네, 어떤 분을 만나고 그렇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뮤직 스토리텔러는요,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고요, 또 서로 간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좋은 분이네요. 어떤 분을 만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윤희라입니다. 여러분은 음악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클래식, 팝송, 재즈 같은 음악 분야부터 유명한 음악가까지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요, 음악 분야를 다 아울러서 쉽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뮤직 스토리텔러가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와봤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때 그 시절 음악에 빠져 음악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 뮤직 키드로 시작해 지금은 스스로를 뮤직 스토리텔러라 말하는 남자. 좋아하는 뮤지션의 앨범 위에 반을 내려놓는 턴테이블의 추억, 그리고 그의 음악 인생 이야기까지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 들려주실 분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선생님 되세요? 예, 제가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좋은 음악 들려주신다면서요? 예. 저희 어디로 가나요? 음악 감상실로 가나요? 아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음악을 들려주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상조 씨를 따라 다락이라 이름 붙여진 자택 지하로 들어가 보는데요. 계단에서부터 마치 7, 80년대 음악 다방에 온 것처럼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음반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이 나오는데요. 뭐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모은 LP하고 CD입니다. 어려서부터 용돈을 아껴가며 하나둘씩 사모은 LP와 CD가 이제는 10,000장이 넘는다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LP의 진열장에서 음반 한 장을 꺼내 능숙하게 턴테이블에 거는 이상조 씨. 빙글빙글 돌아가는 LP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저게 탐이라는 곡인데 1950년대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 탐이라는 영화의 동명 타이틀곡을 로저 윌리엄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입니다. 그럼 저 곡을 좋아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연이라던가. 저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대전에 음악 감상실에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 LP로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걸 탁 가지고 나타났죠.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음반을 모아온 음악 애호가 이상조 씨.
음반뿐만 아니라 음악 관련 책들도 가득한데요. 이야, 음악 관련 책도 많고 음반도 많고요. 그야말로 음악을 위한 공간인데요. 네. 처음에 음악을 듣게 되신 계기가 언제였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전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다 놓은 들고양이들이라는 가수 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마음 약해서 이런 노래는 별로 귀에 안 들어왔지만 마지막에 그 있던 모나코라는 연주곡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건 빼판이에요. 당시 몇백 원을 주고 샀던 불법 복제 음반부터 평생 발품을 팔아가며 수집한 정품 음반까지 다양한 LP들로 가득 찬 진열장. 한 장에 20만 원이 넘는 슈퍼 아날로그 LP도 있다네요. 그리고 비틀즈 앨범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BBC 영국의 BBC 방송국에 이제 라이브로 연주를 하러 가는 장면을 우와.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앨범 자켓으로 낸 거예요. 이건 뜯지도 않으신. 예, 이거는 이제 다시 산 거예요. 리마스터드라고 해서 다시 사가지고 소장용으로 산 거예요. 이상조 씨의 음악 창고에는 올드팝을 사랑하는 음악 마니아답게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의 전집이 있는가 하면 세계적인 거장이 연주한 각종 클래식 앨범은 물론 2000년대 우리 대중가요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음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스스로 뮤직 스토리텔러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뮤직 스토리텔러가 정확히 뭔가요? 뮤직 스토리텔러는 예전에 이제 DJ들이 그 음악을 들려주면서 공명하고 가수 정도를 소개했다면 뮤직 스토리텔러는 그 곡이 나온 배경 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연계해서 이 노래를 소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DJ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곡 소개가. 예. 이쯤 되면 이상조 씨의 본업이 무엇일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직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은행입니다. 양복을 갖춰 입고 업무에 열중인 은행원 이상조 씨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진짜 잘 찾아온 게 맞군요. 아니 저는 정말 그 뮤직 스토리텔러라고 하시길래 진짜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근무하신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근무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은행원들도 음악 듣습니다. 그런가요? 네. 선생님 여기 앉으니까요. 세금이라도 뭔가 더 내야 될 것 같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꿈이 은행원이셨던 거예요? 아니 원래 꿈은 뭐 시인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뭐 그런 거였고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은행원이 됐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적인 이미지가 좀 차갑거나 아니면 계산적이거나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은행원. 퇴근 후 다시 지하 다락방을 찾은 이상조 씨와 윤희라 리포터. 오늘은 이곳에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언제나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모던 재즈로 넘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서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 보이던데 뭐 하고 계셨어요? 음악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음악은 뭐를 들어는 게 좋은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평소에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꼭 와서 아는 지인한테요. 그 음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궁금했었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와 저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구나. 예, 진짜로. 한 장의 판도 받았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씨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추천 음악 한 곡 한 곡이 담긴 이야기가 마음을 끄는데요. 목소리가 그냥 아무 때나 오죠. 뭐 아무 때나. 좋은 아지트죠. 네, 사랑방이고. 네. 여기 올 수 있을 때면 항상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죠. 예,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을까. 기다림, 설레임하고 음악에 대해 알아가고 그때 그 시절 음악을 추억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하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을 텐데 굳이 이곳을 찾아 음악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엄청 편해졌잖아요. 휴대폰으로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음원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흔해졌는데
그만큼 더 소중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음악을 들으면 그 한 곡 한 곡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설명을 하고 들려주는 음악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한 곡이 되는 거죠. 들었던 곡은 뮤직 스토리텔러 친구와 나누는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어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이쯤 되면 아내분께 한마디 들을 법도 한데 말이죠. 어제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뭐 딱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그냥 어떤 친구는 남편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은주디가 뒷바라지 하기가 너무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랑 또 한 친구들은 멋진 남편이라서 하니까 너무 부럽다. 멋지겠다. 근데 두 가지 다 저예요. 전데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예.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사실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있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음악 관련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12시 어쩐 때는 새벽이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안타깝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피곤한데도 심야 영화를 몇 편 같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잠시 후면 이곳에서 행복한 음악 이야기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와 공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토요일 이른 저녁 시간 사람들이 다락방 공간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이야, 좁은 공간이 꽉 찼네요. 네, 오늘 여기서 공연이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네. 오늘 여기서 어떤 공연이 열리나요?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오늘은 1부에서는 80년대 가요 그리고 2부에서는 몽골 전통 음악인 그 마두금 연주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그 음악 감상 동아리 멤버들끼리 했었는데 이게 좀 외부인들도 그냥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 봄서부터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80년대 대중가요 이야기. 그 중에서도 고 김현식의 음악과 인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라는데요. 이때가 이제 1984년도입니다. 그래서 김현식이 이제 이 노래로 어느 정도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잠깐의 설명이 끝나고 오디오에서는 김현식의 노래가 흐르는데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버린 그 시절의 청춘들이 음악 속으로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상조 씨는 때로 이렇게 학창 시절 독학으로 배운 기타 연주를 선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몽골의 전통악기인 마두금 연주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자연의 소리를 닮았다는 마두금과 몽골의 독특한 가창법인 허미, 이런 전통 음악을 바로 눈앞에서 듣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бас их сонирн байна л да. Яг тэгэхээр бүх хүмүүсийг 1 метрч хүрэхгүй зайнаас ингэж тавлна. Бас хэцүү байдаг. Тэгэхээр ерөнхийдөө бас их сонир сэтгэлтэй байлаа. 처음 여기를 참석했는데요. 이런 소
공연 음악회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 그리고 되게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그 이상도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음악 듣고 또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공감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때 이후 음악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씨. 오늘도 그의 다락방에서는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흐르고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주 푹 빠져서 봤는데 일단 저는 요거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가 무슨 뮤직 다방 같이 그러니까 상업화된 공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또 뮤직 스토리텔러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게 본업인 줄 알았더니 네. 본업은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게 참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네. 뭐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다른 취미를 가져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었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다시 음악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상조 선생님이 느끼신 음악에 대한 그런 특별한 매력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음악에 대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뮤직 스토리텔러로 시작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뭐 지인이나 음악 동호회 분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알고 먼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 오디오 장비가 많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가라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조금 이 즐기기 어려운 취미는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비싼 기기를 갖추는 것보다도 어떤 공간에서 어떤 앰피와 어떤 스피커로 음악을 연주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 공간 가서 우리는 즐기면서 취미생활하면 되겠죠. 뭐. 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화면 보니까 다락이라고 아까 네, 보였던 네. 것 같은데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곳에 저도 함께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가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게요. 이분이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잘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일화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비틀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네, 비틀즈 첫 번째 앨범이 나왔을 때 비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처음에 비틀즈 앨범이 나왔을 때요. 그 매니저가 네네. 마녀장의 LP를 사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 매니저의 열정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요즘도 사실 그거 좀 문제될 때 있는데 그냥 천하의 비틀즈도 처음에는 네. 아무튼 가시면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상조 씨가 가수 이상호 씨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저기 맛있는 커피도 타주실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하우스 콘서트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악회인가요? 저도 다시 좀 보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하우스 콘서트에 오시면요, 제 1부에서는요 음악을 직접 선곡하고 거기에 맞는 역사적 사실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네. 제 2부에서는 보통 연주자들의 라이브 연주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연주를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겠죠. 근데 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연주자들 모시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수많은 LP, CD 뭐 하면서 요거 이게 사실 재테크가 될 것 같다. 아니 재테크보다 저 비용을 은행 하시면서 저게 과연 가능했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랍게도요 이게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 이상조 선생님이 그 연주자들한테 뭐 취지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보통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공연을 다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그런지 직접 가보시면 콘서트도 굉장히 훈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무료로 이렇게 따뜻한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달에도 공연이 있겠죠? 네, 이번 달 1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열리는 콘서트에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요.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가 계셔서 자리가 없을 수도 그래요? 있어요. 서두르세요. 자, 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찾아간다고 했지만 좀 비집고 가서 또 한두 분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시는 문학의 소식 오늘 감사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